안녕하세요, 홍작가입니다. 오늘 영상부터 호니비언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니어그램 유형은 대략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분류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사고형, 감정형, 본능형의 중심 유형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죠. 즉, 주 엔진이 같은 사람끼리 분류를 했던 겁니다. 호니비언 그룹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호니비언 그룹은 예비 엔진이 같은 사람끼리 분류해 본 것이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꺼져 있는 엔진인 거죠. 즉, 사고 엔진이 꺼져 있는 사람들인 compliant, 감정 엔진이 꺼져 있는 사람들인 assertive, 본능 엔진이 꺼져 있는 사람들인 withdrawn, 이렇게 3사람씩 묶어볼 수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면 왠지 비슷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withdrawn 그룹은 딱 봐도 비슷하구나 느껴집니다. 바로 9번, 4번, 5번인데요. 이 유형들은 앞에 나서기보단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활달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assertive 그룹도 딱 느껴지죠. 3번, 7번, 8번인데요. 딱 봐도 좀 세 보이는 유형들이죠.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뭐든 적극적으로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호니비언 그룹은 이런 식으로 compliant, assertive, withdrawn의 3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그룹은 compliant 그룹으로서 흔히 모범생으로 느껴지는 유형들입니다. 1번, 2번, 6번이죠. 확실히 좀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조 엔진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하모닉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크게 주 엔진, 예비 엔진, 보조 엔진에 따른 3가지 분류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호니비언 그룹은 예비 엔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호니비언 그룹이 저는 참 다가오는데요. 통상 첫인상으로 바로 풍겨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조 엔진이 같은 그룹인 하모닉 그룹은 그룹별 특징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정리하면 많이 친하지 않아도 호니비언 그룹의 특성은 쉽게 보이고요. 하모닉 그룹은 시간이 좀 지난 오랜 친구 관계나 연인 정도 되어야 특성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유형에 따른 그룹은 한 20년, 30년 정도 같이 지내봐야 서로 같은 유형이구나 특성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그룹별로 분류해보면서 여러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오늘도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트 그룹입니다. 1번, 2번, 6번이죠. 애니어그램 도형에서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3 유형 모두 본능과 감정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2 엔진이 만들어내는 기운은 유대감 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조직과 단체에 순응하고 법률과 규정을 중시하는 유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사고 엔진을 예비 엔진으로 빼두고 있죠. 그래서 호니비언 그룹은 예비 엔진이 같은 사람들로 말할 수 있지만 본능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유대감 모드, 감정과 사고 엔진이 만들어내는 백일몽 모드, 본능과 사고 엔진이 만들어내는 프로세싱 모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컴플라이언트들은 일반적으로 혼자보단 여럿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걸 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독학에는 조금 약점을 보인다는 거죠. 학교나 학원 같은 단체에 속해 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독서실이나 도서관, 학원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할 때 집중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죠. 스터디 플래너 측면으로 보면 짐작하셨듯 이 유형들은 본능 영역과 감정 영역을 작성하는 걸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 잠시 각 엔진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본능, 감정, 사고를 각각 우리, 너, 나로 바꿔보면 1번은 주 엔진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이에 반해 2번은 너와의 관계를 중시하죠. 감정이 주 엔진이니까요. 그런데 6번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나 너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6번은 사고 엔진이 슈퍼 엔진인 1차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어차피 본능과 감정 엔진은 대체 엔진이기에 알고 보면 6번은
너도 우리도 중요시 생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1번, 2번 같이 뚜렷한 경향은 나오지 않죠. 호니비언 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각 유형들의 미묘한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래닝 코칭을 할 땐 이들 각각의 특성이 플래너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죠. 예를 들어 1번 혹은 2번 유형인데 사고 영역에 집중되어 뭔가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지금 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인 1번, 2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어떤 변화에 닥쳐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럴 땐 학생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지난주는 일반적인 한 주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말이죠.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뭔가 있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라죠. 선생님 점쟁이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사실 모든 기록은 그 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록을 영혼을 담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과장이 아니라 플래닝 기록들은 그만큼 학생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은 본능 영역의 작성에 매우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기록하려고 하며 시간 순으로 깨알같이 적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그렇게 작성하면 꾸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써야 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다음 주에도 그렇게 못 쓰면 자신을 자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함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번 유형 학생이 너무 과도하게 시간 기록을 할 경우 우선 칭찬은 하되 다음 주엔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골라 적으라고 제지시킵니다. 땡스 루틴은 잘 쓸 것 같지만 의외로 못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외로 치밀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나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고 엔진이 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 전체 루틴을 짤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처음엔 너무 세세하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2번은 보통 땡스 다이아몬드의 호의적인데요. 이게 지나치면 시간 기록하는 본능 영역까지 사람 이름으로 채우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미면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스티커 같은 보조용품을 선물로 주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번이 너와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선호하는 듯 하지만 다 그렇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특히 3번 날개를 가진 경우는 공동체를 고려해서 도움을 주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업 대표님 중에 2번 유형의 3번 날개를 가진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을 돕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2번 유형의 학생들도 땡스 루틴은 치밀하게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땡스 루틴의 약점을 보이는 이유를 저는 분석적 사고의 부족함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루틴이란 건 굉장히 치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어떤 루틴으로 보내고 있는지 항목을 찾아내고 그것들의 반복 주기를 검토해 봐야 되며 그것들 중에 삭제해야 될 루틴과 새로 만들어야 할 루틴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분석적 작업이 1번, 2번 유형에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느껴졌습니다. 사고 엔진이 꺼져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6번은 앞서 말씀드렸듯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플래너로 검토해 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줄 때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가르쳐주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쓰는 편이며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쓰게 해서 학생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지 예리하게 고민합니다. 예를 들자면 땡스 다이아몬드에 들어가는 친구 이름을 16명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는 사항들을 알려주죠. 사실 6번은 누구보다 더 생각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플래너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플래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찰해 줍니다. 6번은 본능과 감정 영역에 호감을 보이지만 사고 영역을 많이 썼다고 해서 1번, 2번처럼 스트레스 상태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원래 그들이 사고 유형의 핵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흔히 모범생으로 보이는 6번, 1번, 2번은 사고 엔진이 예비 엔진으로서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치밀한 생각이나 나 중심 사고에 비교적 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 같은 것들도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보단 점수에 맞춰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주변 사람들이 권유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적성이나 선호는 약간 뒤로 빼놓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요. 본능과 감정 엔진이 돌아가면서 컴플라이언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가도 적응을 잘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자기와 잘 맞지 않는 직업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매우 크죠. 물론 직업이라는 게 그렇죠. 다 나랑 맞을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아무리 유망한 직업이라도 나랑 도저히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영업직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어쨌든 나 중심으로 철저히 고민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성향이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엔 사회 변화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아서 이른바 인기 직업의 수명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혼입이형 구분법이 이들 컴플라이언트 그룹에게 말하는 것은 좀 더 너 자신에게 집중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회적 유대감에만 나를 맡기지 말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뒤에 바로 이어져 있는 Make Your Dream 작성을 더 진지하게 해봐야 합니다. 어차피 이 두 영역은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 이어서 가는 거지만 특히나 꿈 영역의 생각을 치밀하게 많이 해보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죠. 사회적으로 지금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그럴 보장은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만 따르기에도 위험 부담이 적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대학 입학한 후 적성 문제 때문에 또 방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아주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혼입이형 그룹을 플래너와 융합해 연구하면서 또 장점이라고 느낀 건 일단 각 유형들이 가진 특성을 알아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그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유형들의 플래너 작성 패턴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평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건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편하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설티브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